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 지휘권을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백혜룡 경정이 있습니다. 백 경정은 원칙과 절차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다라는 평가도 듣고 있지요. 그의 주장은 늘 규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 마약 수사 사건에 외압이 가해지자 정면으로 반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서슬프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때에 나의 수사에 대해서 이에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압력이 들어왔다라고 밝힐 수 있는 용기, 원칙주의자 아니면은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는 바람에 조직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지요. 하나, 마약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둘, 백혜룡 경정을 파견해서 그 수사를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이 현재 동부지검 마약 합수단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시에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압 의혹 수사와 마약 사범 단속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외압 의혹은 권력기관이 수사를 무마했는가를 밝히는 것이고, 마약 단속은 유통과 투약 범죄자를 적발하는 일입니다. 마치 밥과 반찬처럼 둘 다 필요하지만 역할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 지시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을 외압 의혹은 하지 말고 일반 마약 수사만 하라, 이렇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겉으로만 순응하는 신용을 하는 셈입니다. 적폐 검찰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건 교묘한 항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마약 합동수사단, 합수단입니다. 이 조직은 정권 교체 직후에 급히 꾸려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던 인천지검장이었다가 검찰총장이 된 심우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합수단의 인사들을 보면 모두 그의 측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합수단이 과연 자신들의 혹은 자신들이 모셨던 분의 과거를 파헤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장을 과연 법원에 청구할까요?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불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당연한 의문입니다. 더구나 백혜룡 경정의 파견은 단 한 달짜리 임시 발령에 불과했고 인원도 고작 5명 뿐이었습니다. 백혜룡 포함해서. 그러니까 휘하의 팀원은 4명에 불과하지요. 기존 영등포경찰서에서 60명이 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사 역량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성과 없는 채로 종료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히 읽힙니다. 결국 한 달 뒤에 봐라,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 백혜룡이가 괜히 쓸데없이 의혹을 부풀렸을 뿐이다, 허구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사설 내용이 미리 그려집니다. 백경정의 문제 제기를 한낱 허구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백혜룡 경정의 발령 과정도 심각합니다. 단 3시간 만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습니다. 물론 아마 백혜룡 경정이 이대로는 특검 가서 할 일이 없다, 특검이 아니라 합수단 가서 할 일이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겠죠. 보통 징계성 인사에도 이런 비상식적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혜룡 경정은 자신의 명예와 생명까지 걸겠다는 각오로 이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부지검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권력 구조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는 핵심 전력도 실무 인력도 없이 팔다리 다 잘린 채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주의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한 압박이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특검이 수사하는 겁니다.
합수단은 태생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 노만석 현 차장, 신준호 등 과거 마약 게이트와 얽힌 인물들이 지휘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파헤치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오히려 방어적 수사,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실제로 합수단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과 입건을 진행했다고 홍보했지만 그 대상은 대부분 말단 마약 사범과 세관 직원 몇 명에 불과합니다. 정작 외압의 핵심 당사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정치권으로부터도 검찰로부터도 독립된 기구입니다. 물론 파견 검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 머리 위에 특검이 있습니다. 특검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부지검의 수장은 이문정 검사장이죠.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 이 합수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존경한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앞날이 환히 보이죠.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을 배제하고 외부의 객관적 시선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상설특검 운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고 심우정의가 급조한 합수단이 이 일을 도맡아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약 문제는 단순히 범죄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느 누가 이 마약 수사를 막았는가? 그리고 그 마약이 필터링 없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경우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백혜용 경정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홀로 거대한 권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특검이라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만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결단과 희생은 또 한 번 개인의 고집으로 매도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약 수사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합수단은 해체돼야 하고요.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특검뿐입니다.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의와 직결된 싸움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